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자영업자들 대상으로 마케팅 사기 친다는 사람들? 사기를 친다고요? 네, 많이 사기칩니다. 가게를 오픈하고 나면 우리가 전화번호 같은 게 등록이 되잖아요. 네이버 플레이스 같은 데 이제 등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케팅 하려면. 그 매장을 보고 마케팅 대행사 밑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들이 전화를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이런 어려운 인스타나 마케팅 공부를 어떻게 하나요? 보통은 공부를 안 하죠. 자영업자분들이 마케팅 공부를 하지 않은 채 장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고, 이제 장사를 시작하면서 마케팅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조금 늦게 시작을 하는 게 마케팅 공부예요. 장사도 하니까 돈 내고 대행사 같은 거 쓰면 되지 않을까요? 대행사를 쓴다는 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생각을 할 수 없는 게 비싸요. 저희가 오늘 국밥 먹고 왔잖아요, 점심때. 네. 이렇게 메뉴까지 공개해도 되는 건가요? 네, 국밥 먹고 왔는데 그 매장에서 하루에 100만 원 정도 매출 나오거든요. 근데 임대료가 한 550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남는 거 따져보면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남을까? 대행사에 만약에 맡기게 되면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한 200만 원 정도 합니다. 비싼 데는 한 300만 원, 400만 원까지도 하고 아예 남는 게 없잖아요. 또 그걸 맡긴다고 해서 매출이 더 늘어난다는 사실 보장도 할 수 없고. 마삭하게 아시는 거 보니까 곰프로님도 이렇게 대행사를 사용해본 경험 있으신가요? 저도 오래전에 대행사를 쓰기도 했었고 대행사 운영도 했었고, 지금도 이제 윤 PD님이랑 같은 사무실에 있는 우리 매듭팀이 또 대행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행사에 대해서 뭐 잘 알고 있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 가능할까요? 마케팅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영업자분들이 맡길 만한 어떤 마케팅 대행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인스타그램 전문 마케팅 대행사가 있을 수도 있고, 블로그 전문 마케팅 대행사가 있을 수도 있고, 네이버 플레이스 전문, 쇼핑몰 전문 분야가 다 다른데, 자영업자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토탈로 나는 좀 다 맡기고 싶다 할 수 있는 회사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통합된 솔루션은 없다는 거군요. 통합해서 해주려고 하다 보면 150, 200, 250, 300 늘어가니까 부담스럽죠.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고려는 해보지 않을까요? 고려를 해볼 수밖에 없는 게, 장사를 하면서 마케팅까지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고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1인 자영업자분들은 직접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혼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배우는 것도 힘들고 실행하기는 더더욱 힘들어서 대행사들이 좀 많이 영업을 하기도 하죠.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자영업자들 대상으로 마케팅 사기 친다는 사람들? 사기를 친다고요? 네, 많이 사기칩니다. 가게를 오픈하고 나면 우리가 전화번호 같은 게 등록이 되잖아요. 네이버 플레이스 같은 데 이제 등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케팅 하려면. 그 매장을 보고 마케팅 대행사 밑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들이 전화를 합니다. 저희가 마케팅 해드릴 수 있는데 1년에 얼마고요, 한 달에 10만 원밖에 안 하는데 블로그 체험단 몇 명 보내드리고요,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1등으로 뜰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립니다. 이렇게 5가지 다 해드리는데 한 달에 11만 원이에요. 1년이면 120만 원 한 번에 결제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걸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속는다는 거죠? 엄청 많이 그걸 통해서 마케팅을 맡기기도 하시고, 법적 분쟁 같은 것들도 많이 일어났었어요. 법적 분쟁이 일어나도 환불을 못 받는 게 사기가 아니라고 우리나라 법에서는 판단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누가 봐도 사기잖아요. 네, 누가 봐도 사기인데 사기라고 판단하지 않는 이유가, 일단은 뭐를 조금은 해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얼마가 이미 소진된 거라서 환불 금액은 20만 원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왜 사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피디님께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대행사는 맡기기만 하면 실제로 성과도 나올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성과가 지속이 안 된다면 사기일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사기인 이유가 얘기한 거랑 또 실행되는 게 아예 정반대인 경우가 제일 많고, 두 번째는 사실 그렇게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내고 뭔가 큰 효과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분들한테도 조금의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잘 모르기 때문에 10만 원, 20만 원만 내면 이 정도까지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100명이 맡겼어요. 한 80명은 원래 이런가 보다 라고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고, 나머지 20명 중에 10명은 이거 내가 좀 알아봤더니 이렇게 해주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해주고 있었네? 항의만 하는 수준이고, 나머지 10명이 진짜 제대로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가 되고 나서 내가 사기당했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효과가 전혀 없구나 라는 걸 알고 나서 환불을 신청하지만 환불을 해주지 않죠. 다행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사기는 안 당하겠네요. 이 영상을 보더라도 매장으로 한번 전화 오잖아요.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좀 약간 사기친 업체 같아. 그래서 전화를 끊잖아요. 계속 전화 오고 카톡 오고 계속 6개월 내내 전화를 받는 사장님들도 계셨어요. 결국에는 7개월째 계약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아가지고 마케팅 맡겼으니까 마케팅에 신경 안 써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죠. 지금까지 너무
그리고 좀 뭔가 부정적으로 그런 사례가 많았는데 긍정적인 이런 식으로 잘 써야 한다라는 그런 건프로님만의 팁 같은 게 있나요? 일단 좋은 마케팅 대행사의 첫 번째 기준은 좋은 레퍼런스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가 봐도 내가 알만한 브랜드나 업체를 실제로 마케팅으로 좀 많이 키워봤는지 그런 경험이 있는지랑 마케팅 대행사는 우리한테 마케팅 맡기세요 라고 하면서 직접적인 영업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바빠요. 그렇게 안 해도 이미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매장까지 전화 와가지고 마케팅 맡길 정도로 클라이언트가 없는 회사는 실제로 마케팅을 못하는 거죠. 두 가지 기준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자영업자분들한테 딱 핏이 맞는 마케팅 대행사는 실제 그 자영업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잘 아셔야지만 자영업자들에 대한 마케팅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저희가 같이 디렉팅 했었던 매듭이라는 팀은 실제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카페도 하고 있고, 제 마케팅 강의 들었던 분들 중에 10명을 실제로 마케팅을 해드렸고 이미 성과를 많이 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대행사에 맡기면 조금 신뢰를 가질 수 있겠죠. 마케팅 강의가 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마케팅을 직접 안 하고 맡기시더라도 마케팅 강의를 한번 듣고 맡기시게 되면 훨씬 더 이해도가 뛰어나서 잘 맡길 수 있게 돼요. 이건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 놓으면은 많은 분들이 보시고 마케팅을 맡기시더라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듭팀 홈페이지 주소도 같이 한번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가서 보기만 해도 도움이 되거든요. 혹시 그러면 건프로님이 이제 대행사 안 쓰니까 건프로님이 그러면 이제 추천하시는 네이버나 인스타를 이용한 간단한 마케팅 방법, 그런 것들 조금만 공개해 주실 수 있는지. 우선은 자영업자분들 기준으로 봐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하시면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네이버 플레이스예요. 네이버 플레이스라고 하는 게 사장님들 사이에서는 많이 이제 압니다. 네이버 플레이스가 중요해 라고 하는데, 일반 사람들 있죠. 네이버 플레이스가 뭔지도 모르고 상위 노출되고 광고가 돌아가고 이런 거를 전혀 모릅니다. 윤PD님, 네이버 플레이스가 뭔지 아세요? 이게 저번 컨텐츠에서 배웠을 때는 검색했을 때 나오는 가게에 대한 정보? 그 정도까지만 이해하고 있는 게 일반인, 우리 손님이 될 사람들이 아는 수준이라는 거를 사장님들이 먼저 인지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네이버 플레이스를 엄청나게 심오하게 알고리즘을 파헤쳐서 그 알고리즘을 타서 상위 노출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장님들이 많은데, 그거 정말 잘못된 거고요. 마케팅 교육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이버 알고리즘을 파헤쳐서 상위에 노출시킬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감언이설을 해서 강의를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사실 플레이스는 관심과 사랑이 다예요. 관심과 사랑을 주면은 플레이스는 상위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 정말 자잘한 스킬들, 그 스킬들 때문에 우리가 대행사에 맡기기도 하는 거고, 내가 조금만 공부하면 그런 스킬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상위에 노출될 수가 있는 거죠. 저희 장사는 건물주다 강의 속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죠. 저희 마케팅 수업에서 이미 한 번씩 다 다뤘었고,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다 집어넣은 상태라서 그것만 보셔도 이해도가 200%, 한 300%는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플레이스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엔 또 인스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인스타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릴스잖아요. 릴스. 지난번 콘텐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릴스를 한 번씩 꼭 좀 만들어 보셔야 돼요. 나는 릴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다른 매장들이 어떤 식으로 릴스를 만들어서 조회수가 많이 나오게 했는지 그런 걸 좀 보시면 돼요. 인스타그램 검색창에다가 내가 만들고 있는 어떤 음식이나 아니면 내가 판매하고 있는 서비스나 이런 걸 치게 되면 해시태그가 나오거든요. 그 해시태그 치면은 인기 순으로 쭉 릴스 조회수 많은 순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걸 한 번씩 보시면 이런 형태로 내가 만들면 되는구나, 그런 것들 벤치마킹 하시면 돼요. 그 릴스를 한번 만들었다, 살짝의 편집을 더해서 우리 매장 반경 1km, 2km, 3km에 사는 사람들과 지나다니는 사람들과 상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릴스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매장을 인지하고 예비 고객에서 가망 고객으로 바뀌겠죠. 여기서 이제 릴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광고니까 더 알아보기 같은 거 누를 거 아니에요. 플레이스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실제로 정말 가망 고객이 되어서 우리 매장에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플레이스에다가 우리가 쿠폰도 박아 놓을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이 리뷰 남긴 거에 우리가 답글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맛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을 쭉 달아놓게 되면 들어온 사람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가질 거잖아요. 그게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어떤 작은 퍼널, 깔때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년만 이 PD를 계속한다면 저도 마케팅 고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마케팅 고수가 됐다고 생각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99.9% 망하게 되는 게 이 자영업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한번 꿋꿋하게 계속 공부해서 나중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같은 경우가 마케팅 공부를 하면 스킬 공부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와 지금 얘기 나눈 것들도 어떻게 보면 작은 스킬들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전체적인 흘러가는 흐름이랑 작은 스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마케팅 방향성을 잡는 거랑 USP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USP가 뭔지 아세요, 피디님? USP 특장점, 유니크 셀링 포인트.
역시 USP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마케팅 어떤 소재를 만들거나 마케팅에 대한 어떤 스토리를 짜거나 마케팅에 대한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자영업자분들 중에서는. 그래서 항상 USP를 정해놓고 실제로 이 USP가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나 음식이나 이런 거에 진짜 부합하는지 검증을 거친 다음에 그 USP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 USP를 딱 정해놓고 마케팅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특장점에 대해서 마케팅을 하면은 그거는 완전 하수입니다. 왜 하수죠? 왜 하수일까요? 제가 하수라서 잘 모르겠어요. USP는 특장점인데 특장점에 대해서 마케팅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 저희 음식은 맛있습니다. 저희 고기는 1등급 고기만 사용합니다. 특장점이죠. 이게 마케팅 하수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특장점은 누구나 다 나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특장점으로 인해서 손님이 누릴 수 있는 혜택으로 바꿔서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TV를 산다고 해볼게요. TV의 브라운관이 뭐 LCD고 픽셀이 얼마고 화소수가 얼마고 엄청 좋은 걸로 많이 포장을 해놨어요. 근데 윤 PD님이 그 TV를 살 때 야 이거 진짜 좋은 TV네 하고 사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장점들로 인해서 윤 PD님이 얻을 혜택을 보고 그 TV를 사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게 손님이 가진 구매 심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이거 조명도 샀잖아요. 조명 밝기가 뭐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고 주광색도 되고 가능한 특징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특징들 말고 그런 특징들 때문에 조명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 피부가 뽀샤시해지고 보조 조명들이 없더라도 이 조명만 쌤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드럽게 렌즈에 나올 수 있고 이런 혜택들을 소비자한테 주는 게 훨씬 더 구매 심리에 많이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마케팅의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마케팅에 대한 다양한 팁도 얘기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마디 이제 해주자면? 저는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마케팅을 어느 정도는 아시고 대행사에 맡기시거나 솔직히 1인 자영업자분들이나 직원 한두 명 쓰거나 아니면 직원 두세 명, 알바 한 두세 명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직접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케팅을 좀 대하는 자세가 내가 직접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만 더 공부를 하셔서 그리고 나서 좀 하시다가 사업이 확장되면 수입이 좀 더 소득 금액이 올라가면 그때 대행사에 맡겨도 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마케팅에 매몰돼서 마케팅이 안 돼서 매출이 안 올라온다라는 생각은 조금은 뒤로 좀 빼놓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스스로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마케팅 공부를 하시고 플레이스에 좀 관심 가지시고 인스타그램, 릴스에 조금 관심 가지시고 이제 오프라인 마케팅, 제가 했던 마케팅 수업에서는 오프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긴 시간 좀 얘기를 나눴는데 그런 거에 더 관심을 가지시면 매출은 반드시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러면 이 마케팅 공부를 통해서 좀 매출이 많이 올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건프로는 이제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